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이 파트는 뭐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게 뭐냐면, 식물 세포에는 있는데 동물 세포에는 없는 거. 그 두 가지가 시험 문제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세포는 각이 딱딱 져요. 이렇게. 식물세포는 이렇게 반듯하게 각이 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동물세포는 어떨까요? 동글방실해요. 말랑말랑하게 생겼습니다. 자, 새로 산 펜인데 잘 나오죠, 이제는. 네. 자, 그럼 여기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비교하겠습니다. 각지게 생긴 거는 뭐라고요? 식물세포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거는 동물세포입니다. 그러면 그림과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둘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은 여러 가지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 핵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의 유전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 세포가 또 만들어지고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생명 활동을 할 때 이 핵이 알아서 조정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세포, 동물세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핫도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핫도그는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핫도그 케찹 이렇게 발라놨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중학교 갔을 때도 계속 나오는데 얘를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작용을 하거든요. 호흡작용. 숨을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호흡작용이라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호흡작용 그러면 뭐라 그래요? 숨 쉬는 게 호흡작용 맞죠? 근데 중학교에 오게 되면 호흡작용 그러면 좀 고급스럽게 이제는 숨 쉬는 것뿐만이 아니고 호흡작용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작용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오면 확실하게 약간 고급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둘 다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둘 다 케찹이 발린 핫도그는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막이라는 게 그냥 보통 막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포막이라고 뭐 그냥 검은 비닐봉지처럼 그냥 싸고 있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이 막은 보통 막이 아니고 물질 출입을 조절해요.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검사를 하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게 세포막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핵 공통적으로 있죠. 유전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활동의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핫도그, 미토콘드리아 꼭 들어가 있습니다. 호흡작용입니다.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포라는 게 있는데요. 액포 같은 경우는 식물은 액포가 발달되어 있고 동물은 액포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액포의 역할은 뭐냐면 액포도 둘 다 있긴 해요. 둘 다 있지만 식물에는 발달해 있고 동물에는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액포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식물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가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숲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모든 식물들이 막 변기에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다가 누가 한 사람이 올라오면 후다닥 듣고 물 빡 내리고 그죠? 다시 뿌리 심고 이러진 않죠. 그죠? 그러면 식물이 아니면 서 있는 상태로 줄줄 싸면 그것도 좀 그렇죠 보기가. 그래서 식물들은 노폐물을 갖다가 뿜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포 속에 노폐물이 꽉 차겠죠. 노폐물이 꽉꽉 차면 상상하지 마세요. 노폐물이 꽉꽉 차면 결국 노폐물이 꽉 찬 상태에서 이 식물 세포는 죽습니다. 식물 세포는 죽고 나면 또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죽은 세포가 나름대로 또 뼈대 역할을 해줘요. 하여튼 액포는 노폐물입니다. 식물들 노폐물 냄새가 참 좋지 않나요? 원목 가구 같은 경우에 나무 향기, 그게 바로 식물의 노폐물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액포가 발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노폐물이 생기면 변기에 가서 앉아서 과르륵 하기 때문에 싸죠, 그죠? 선생님이 강아지 키우는 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는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아무데나 다리 쳐들고 찍찍 사서 이렇게 발사해서 그 냄새를 통해서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을 발사를 합니다. 그죠? 식물은 노폐물 저장하는 액포가 발달되어 있고 동물은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진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바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직선으로 꺼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약간 케찹 발린 모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엽록체는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따로 소화기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그렇죠. 광합성의 피업이 그렇죠. 자,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밥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동물은 어때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식물에 특별히 엽록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엽록체 꼭 시험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엽록체 그림과 미토콘드리아 그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과 더불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세포막 바깥쪽에 두꺼운 벽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벽 이름을 뭐라고 해요? 세포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포벽이 식물에서는 우리 사람의 뼈와 같은 역할을 해요. 동물은 뼈가 있기 때문에 뼈대에 말랑말랑한 세포들이 붙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식물은 뼈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포 한 개 한 개가 딱딱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딱딱하죠. 왜냐하면 세포 한 개 한 개가 딱딱해요. 특히 나무는 어디가 딱딱하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노폐물이 저장되다 보면 세포가 죽는다고 했죠. 세포가 죽을 때쯤 되면 노폐물도 저장되지만 세포벽도 처음 생긴 세포보다는 점점 갈수록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죽은 세포가 있는 부위가 나무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나무가 되죠. 그걸 심재라 그래요. 나무의 안쪽 부분이 죽은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딱딱한 벽을 이룹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식물 세포에 꼭 들어가는 게 뭐다?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와 세포벽. 세포벽은 뼈대 역할입니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딱딱하니까 형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세포벽 식물에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세포는 누가 발견했냐면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코르크마개 아시죠? 그래서 코르크마개에서 벌집 무늬 모양처럼 생긴 거를 현미경으로 발견했는데 그걸 영어로 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셀. 이게 바로 세포죠. 그죠? 그래서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세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가장 기본 단위고 덩치가 큰 사람은 세포 숫자가 많을 뿐이고 자기 세포 숫자를 알고 싶으면 킬로그램 띄고 조를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일반 성인들은 60조에서 100조 정도의 세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꼭 출제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엽록체, 세포벽,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맞죠? 그죠? 그게 시험에서 꼭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